마지막 질문이면서도 그러니까 모두에게 질문이면서도 제가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가벼운 질문이라고 썼지만 사실 가볍지 않은 내용인데요. 스터디를 하기 싫을 때 다들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인 이상 어느 날은 그냥 너무나도 뭔가 스터디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아, 당연하죠. 예, 그래서 막 가기도 싫고 좀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다들 혹시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혹시 극복을 하시는지 저 되게 궁금합니다. 자, 노하우. 네, 노하우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하려고요. 저는 정기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기 싫어도 우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지루하게 버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또 이제 발제자인데 너무너무 발제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꾸역꾸역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냥 좀 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스터디 자체를. 다만 이게 다른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네. 스터디를 자주 쉬는 것도 매우 좋지 않아서 저는 스터디를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기말 레포트 기간에는 우리 좀 쉽시다. 저희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쉴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좀 잡아놓고 그때까지는 좀 다들 참고 달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하는 편이에요. 저도 좀 비슷한데 저도 이제 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스터디를 할 때가 많으니까 처음에 일부러 그렇게 제안해요. 격주로 하자. 매주 하지 말고 좀 쉴 틈을 주고 하자. 스터디를 애초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쯤에는. 그래서 격주로 하면 이제 좀 시간 배분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 주는 못 하게 되면 그러면은 다음에 2번 연달아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좀 부담이 좀 덜하기도 하고 스터디를 좀 많이 벌려놨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숨틀 구멍이 생기니까 이번 주는 이거 하면서 좀 쉬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비슷하게 꾸역꾸역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는 또 특히나 사람 수가 적은 스터디였으니까 한 명이 빠지면 구멍이 크게 보이니까 좀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리고 저는 이거 잘 아는 분의 노하우인데 스터디가 너무 하기 싫다. 본인이 발제자인데 그런 경우에는 우선 한 주를 깔끔하게 쉬되 자기가 이제 준비하는 소논문을 가져가서 이제 대신 발표를 하면서 스터디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도 되고 이제 뭐 관심이 없으시면은 뭐 쉬셔도 되는데 이제 제가 준비한 논문을 좀 같이 읽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투고하기 전에 논문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은근 또 이제 도움되는 코멘트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논문을 아예 수정하는 안 해버리는 것보다는 네. 훨씬 낫네요. 네, 논문을 수정하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논문이 경우가 있어야 가능한. 어. 저도 좀 꾸역파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 스터디라는 어떤 스터디를 시작을 할 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을 정도로 좀 신중하기도 한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시작했을 때 뭐 몇 달간 이렇게 그 규칙적으로 안 빠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뭐 물론 이런 걸 기생충에 나오듯이 모든 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참여를 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꼭 발제 같은 거를 하기 이제 꾸역꾸역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다른 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하기 싫잖아요. 눈에 안 들어오고 하면은 원서 같으면 다 써요 그냥 문장을 이 진짜 그냥 다 써가지고 그냥 바로 밑에다가 그냥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한 장 정도 하다 보면 뭔가 다시 머리를 비우고 조금 생기고 그냥 쓰기 연습하는 거죠. 관성적으로 아니 타이핑도 아니고 그냥 펜으로 펜으로 그냥 펜 써요? 시동을 거시는 거네요. 이러다 보면 이제 한국어 논문 같으면은 그냥 예문 같은 거 다 쓰면서 그냥 이게 왜 증거성이 그런 거 생각해보고. 저번 학기에 그 에비덴셜리티를 통사론 스터디에서 읽었는데 너무 뭔 소린지 모르겠고 너무 하나도 안 들린다 싶을 때는 이제
뭐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였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귀를 닫고, 그러니까 혼자 뭘 하냐면 그 발제자의 발제문은 다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용어가 다 번역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용어를 번역하는 그거를 혼자 보면서,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를 그냥 포기하고 내가 들어도 오늘은 하나도 안 들릴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그렇게 번역하는 연습 혹은 남이 번역한 걸 가지고 그걸 배우는 연습? 용어집 네, 만드신 네. 거예요? 저는 이제 용어집. 다이날리스트라는 어플에다가 용어집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약간 사전 형식으로, 그래서 그 용어집에다가 이제 없는 단어들을 다 채워넣는 그런 걸 혼자 하고 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들으니까 석사과정 1학기 때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 이제 해석 능력이나 이런 게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스터디에서 되게 이제 우수한 발제문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끝나고 좀 집에서 혼자 그 친구의 그 발제문을 놓고 원서에게 놓고 하면서 어떻게 이제 뭐 발제를 했나 번역을 이건 이런 문장은 어떻게 번역했나 이걸 누구한테 막 그 대놓고 이렇게 그 하지는 못하고 연구실에서 그냥 혼자 집에서 좀 쑥스럽게 그냥 그랬던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다들 되게 성실하시네요. 네, 제가 이상한 사람 됐네요. 약간 서로가 서로에 대해 반성을 하고 시간이. 저 같은 경우 약간 저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게 뭐 특히나 뭐 스터디 참여는 그냥 꾸역꾸역 가는 일단 학교에 가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스터디 시간이 되고 그 상황에서는 안 가는 게 더 불안하니까 가게 되는데 발제할 때 되게 하기 싫을 때는 뭐 좋아하는 극본을 읽는다든지 혼자서 소리 내서 막 읽다 보면은 뭔가 되게 제가 좋은 상태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네. 아, 다들 얼마나 발제를 하기 싫어졌던 거야, 다들. 시작할까? 나 이 정도까지 상상도 못했는데. 아 저는 사실 그냥 참석 안 하고 뭐 이런 거 정도만 생각했는데 손으로 쓴 문. 극본 읽는 거 연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판소리도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많이 안 자도 한 30분이나 1시간만 자도 사실은 스터디를 가기 싫은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맞아요. 30분만 자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아니 뭐 우리가 푹 잘 수 있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스터디를 안 가서 그 나중에 느끼는 죄책감보다는 그냥 차라리 거기 가가지고 버티고 있고 아 오늘 뭐 하나라도 얻었다라는 데서 오는 뿌듯함이 오히려 더 크지 않나. 자, 네, 지금까지 이제 뭐 각자 스터디 소개도 듣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스터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뭐 여러 가지 혼자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요. 이제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스터디를 조금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들었던 여러 가지 뭐 소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래서 일부러 스터디를 운영하는 입장과 더불어서 이제 스터디에서 참여하고 있는 후배로서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기 위해서 석사과정 선생님 이제 세 분을 이제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최선지 선생님, 서울대 신현규 선생님, 이화여대 권강려 선생님께서 이제 스터디에 대해서 들었던 뭐 고충, 고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지쌤부터. 네, 저는 이제 석사과정생 입장에서 고충이라고 하긴 뭐하고 약간 요즘 드는 생각은 이제 구성원들의 수준이 너무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자주 드는데 특히 통사로 스터디에서 약간 범접할 수 없는 허인영 선배가 계시고 이제 석사 1학기 갓 들어온 후배들이 있고 그 후배들 중에선 심지어 뭐 국어국문학이 학부 때 본 전공이 아니었던 친구들까지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은 책을 보면서 스터디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비유를 하자면 석사 1학기들은 선배들이 막 미적분하고 있고 3차 방정식 풀고 있는데 나는 구구단을 모르는 느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구구단을 물어보는 게 과연 적절한가? 내가 너무 방해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박사과정 선배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어쨌든 절반 정도가 석사과정생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 친구들을 무시하고 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서로 간의 좀 입장 차이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한 학기가 아니라 한 1년 정도 스터디를 같이 참여한 정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1학기 때 어땠나 혹은 제가 학부생 때 처음 스터디에 들어왔을 때 어땠나 생각을 해보면 저도 지금 석사 1학기 친구들이 느끼고 있던 그런 감정을 똑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던 책이 에비덴셜리티였는데 그 책에서 뭐 하고 있는 그 증거성이라는 문법 범주가 저한테는 너무 낯설었었고 이제 양태나 서법 이런 체계들도 제대로 제 머릿속에 안 박혀 있던 상태다 보니까 막 선배들은 자라와라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한국어 양태서법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가 앉아 있으면서 내가 이걸 들을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부족한 걸 채워야 되는 나한테 꼭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좀 에비덴셜리티 증거성이 뭐 학자에 따라서는 중요하고 그런 큰 범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게 좀 지엽적인 문법 범주라고 느껴졌었고 그래서 저는 좀 큰 그림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디테일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고 싶었던 책은 막 기본의 신텍스 막 이런 좀 크고 굵직굵직한 모든 주제를 다 다루는 그런 책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 에비덴셜리티를 선배들이랑 같이 봐야 하니까 이제 그런 제가 원하는 언어학 그런 굵직굵직한 개론서를 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터디 다음 책은 이런 스터디를 하면 좋겠다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와중에 선배들은 다 봤던 책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고 싶었던 책들은.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들이 어느 정도 분리된 스터디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미 스터디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석사과정생들을 위한 스터디가 좀 더 다양하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이야기별로 하고 넘어갈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뭐 일단 현규 쌤이랑 긍유 쌤은 어떠세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두 분이 생각할 때 동안 제가 같이 스터디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같이 스터디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고대는 책을 선정할 때 다수결로 선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사로 스터디는 석사과정생이 책이 정해지고 들어왔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고대에는 이제 스터디가 문법론 스터디가 두 개잖아요. 형태론이랑 통사론인데 형태론이 늘 형태론만 보는 것도 아니고 통사론이 늘 통사론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형태론이 좀 더 과정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의문론 전공하는 친구들도 형태론은 봐야 되기 때문에 형태론에 들어오다 보니 형태론이 좀 더 기본서나 개론서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이고 통사론 스터디는 이제 박사 이상의 선생님들이라든지 박사 학위를 받은 선생님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좀 더 세부적인 주제를 공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선지가 보고 싶은 그런 기본의 신텍스를 보려면 선배들은 사실 봤던 책도 봐도 돼요. 왜냐면 저도 봤던 책 2번, 3번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석사과정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섭외 와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봅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의견을 조정하는 식으로 가는 게 사실은 좀 고대에서는 이 괴리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 정하는 얘기가 나와서 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끝날 때 되면은 그날은 책 정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정하고 미리 좀 생각을 해오자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고 후배가 뭘 알겠어요. 책도 잘 모르거니 뭐 스터디 뭐가 적당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배들이 여러 개를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 소개를 하죠. 그럼 후배 입장에서는 저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선배도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 선배가 좀 주력 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거가 돼요. 결과적으로.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선배 입장 되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최대한 그걸 빼려고 해도 그러니까 참 그런 뭔가 그런 충돌되는 지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에 맘먹고 지난번에 스터디했던 거는 그 크래거 그래머 네. 예, 그거를 했었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에비던셜리티처럼 뭐 연구소를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선지 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스터디나 네. 예, 아니면 뭐 개인 공부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비슷하게 그 저희도 책을 항상 마지막에 정하는데요. 저석사 그렇게 딱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면은 그 박사인 선생님들이 이제 책을 이제 팔기 시작하죠. 이 책은 맞습니다. 책의 장점이 이 학자가 막 이제 들어오나 봐. 이경이 많이 됐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끌려가잖아요. 석사생이면 특히나 막 1학기, 2학기 막 이런데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게 나중에 방금 이야기한 걸 똑같이 저도 박사 과정이 되고 제가 운영하는 입장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고 싶은 거. 막 얘들한테 막 얘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구성원들한테 막 이렇게 같이 하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아닌데요. 어떠한 해결책 중에 하나로 그거를 저는 일부러 모든 구성원들한테 책을 고르라고 해요. 네. 필수적으로. 일단 한 개씩 가져와라. 네, 무조건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면 그래서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석사생 친구들 그리고 또 조금 학기가 낮은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배들이 사실 저도 몰랐고 그러니까 사실 석사 저학기일 때는 자연스럽게 어느 책이 좋은 책인지 어느 책이 조금은 너무나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된 책인지 이런 거를 판별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선배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거에도 뭐 해당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선배들이 그걸 읽었다라고 해도 후배들이 원하면 읽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후배들이 뭐 하고 싶어하는 책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뭐 사실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사실 모르겠는 게 난데없이 석사 1학기 막 들어온 애한테 친구한테 야 책 골라와 그러면 그 친구 입장에서 나중에 막말로 날벼락 맞은 거죠. 저 뭐야? 나를 평가하려고 그러나? 나 이 책 가져가도 되나?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도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에 대해서도. 네. 참여 구성원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려대 통사론 스터디에서 보고 있는 책이 기본 2018 더 스터디 오브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석사 1학기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좀 어렵죠. 근데 저는 석사 과정 때,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고민을 선지랑 동일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석사 때는 통사론 스터디를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론 스터디에 동기랑 후배들을 엄청 많이 모아서 선배들을 세력을 설득해. 만들어서. 네네네. 그래서 저는 막 그 보이의 더 그래머 오브 워드도 보고 그리고 뭐 바트의 프로나운도 보고 그리고 매튜스의 모폴로지 뭐 제가 보고 싶은 거를 봤어요. 그래서 여론을 움직이는 힘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세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 네. 게 저 같은 경우에 입학을 하던 학기에 바로 직전 학기 선배 그 석사 과정에 들어간 선배들이 꽤 많았어요. 6, 7명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되게 개념 스터디를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 때가 된 거예요. 그 분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선웅 선생님 개념의 연구라든지 되게 기초 스터디부터 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세력이 기존에 있어서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까 타이밍도 중요하고. 네. 네. 맞아요. 타이밍도 타이밍 되게 중요한 것 중요합니다. 같아요. 네, 저는 완전 반대였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아까 잠깐 그런 얘기 나왔지만 스터디 지지론자들도 있고 이제 그 스터디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혼자 이제 내 흐름과 뭐 속도로 그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스터디 이제 반대론자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후자가 좀 많아가지고 그 스터디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석사생 입학생이었는데 스터디 지지론자들이 이제 당시에는 박사 과정 수료 선배들이 많아서 그분들하고 이제 했는데 아까 최선지 쌤이 그 느꼈던 그런 느낌들을 그때 저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신현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세력화가 잘 돼 있어서 되게 시기적절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터디 지지자들한테는. 그러니까 필요함을 느끼는 비슷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신영균 선생님 이야기로 이런 거 볼까요? 네. 뭐 다시 이 얘기도 또 돌아갈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관련해서 얘기를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가장 처음 석사 과정을 들어가기도 전에 저한테 있어 스터디 고민이었던 게 처음 스터디를 할 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뭘 하는 곳인가 스터디를 하자고 저도 제가 9월에 입학을 했는데 7월인가 8월인가 그 선배가 밥을 같이 먹으면서 스터디 한번 해보실래요 형? 그래서 네? 뭐 이런 책을 읽고 예 좋죠 하고 가서 하기로 했는데 책을 읽는 데까지도 사실은 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 들어오기까지 좀 기간이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판된 책인데 그래서 마침 다행히도 후배가 저는 학부를 다른 데서 홍익대학교에서 나왔는데 마침 알고 지내던 후배가 과 조교를 하고 있어서 연락을 한 거죠. 저 학교 도서관에 이 책이 있던데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일단 저희가 많이 광고하고 있는 책에 대한 접근성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뭘 읽어라 그래서 스터디를 들어가기로 했는데 발제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 기억 속의 스터디는 스터디 있는 날이면은 과실에 아침부터 그 인쇄된 본이 있어서 아무나 갖고 가서 읽고 저녁에 같이 모여 스터디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럼 이거 어디 있는 거지? 연구실에 있는 건가? 하는데 저는 일단 연구실 비밀번호를 아직 모르는 상태였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일단은 가서 앉았는데 카톡으로 이게 단톡방이 만들어져서 파일이 공유되더라고요. 전 노트북이 없었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9월에 입학하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하고는 땀을 막 흘리면서 스마트폰으로 한글 파일 그 뷰어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뭐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여기 최종원 선생님이 계셨는데 되게 긴장하면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러 외부 스터디나 할 때 성균관대 스터디 할 때도 그렇고 인쇄를 해서 나누는 경우가 있고 또 카페에서 파일이 공유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혹시 다들 어떻게들 제 고충도 고충이었고 그때는 발제문 스타일이요? 네, 발제문이 어떻게 공유되고 하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또 대부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서울대 굉장히 최첨단 스타일로 가시는 것 같고. 최첨단의 카카오. 저는 스터디 할 때 가지고 오죠 발제자가 인쇄를 해서 스태플러 찍어서 가지고 뿌리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발제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발제자가 자기가 발제 준비한 것만큼 해서 인쇄를 해와서 다 나눠주고 거기서 바로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발제자가 나중에 이제 잘못된 거나 보충해야 될 것들을 수정해서 이제 카페 같은 데에 올려서 공유하는 스타일. 수업하고 네. 파일 올리고. 네, 아마 이 문제는 말씀하세요. 참고로 그때 만들었던 카페는 지금 유령 카페가 돼가지고 네, 그냥 옛날 거기까지만 남아 있고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고 미완. 예. 미완.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실제로 발제문이나 이런 공유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라기보다는 선배들한테 물어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선지 쌤이 얘기할 때 이 증거성 스터디를 하시면서 이제 느꼈던 그 감정이 저도 옛날에 딱 느꼈는데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뭐를 질문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스터디 방식에 있어서도 이걸 내가 물어봐도 되는 건가? 예.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맞아요. 고민들이 있는데 글쎄 그 적응의 문제라고밖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학기 정도 지나거나 몇 달 뒤에 뭐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서 아 그때 이랬다. 아 나 그때 그래서 생똥을 쌌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때 왜 물어보지 그랬어요. 네. 그쵸. 맞아요. 그게 말이 쉽죠. 그게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들이 특히나 막 국어사 같은 경우에 자료 강독을 하는 스터디라고 해서 자료만 갖고 오면 돼요 해서 아, 이거 자료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지? 그래서 한글박물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막 썼죠. 써서 갖고 갔는데 그본이 아니었던 거죠. 아 심지어 한국인 네네. 근데 사실 그럴 때는 한마디 그냥 저희 스터디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자료를 어디서 받아서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라고 한번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게 그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뉴얼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무 당연한 건데 들어오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경우가 이 많으니까. 대학원 스터디라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거다 보니까. 팀장이 없나요? 서울대 스터디는 팀장. 팀장.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부정기, 그러니까 정기라고 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고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네, 선생님 운영하시는 거 말고는.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보통은 팀장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잖아요. 아 우리 책 이렇게 보고 책 이거 파일 있어? 하고 파일도 주고 아, 우리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 전에 이미 진도가 들어갔으면은 뭐 어린말이랑 서론이랑 좀 보면 좋을 만한 것들을 저희는 이렇게 추천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본적으로 그 스터디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책임자라든지 그런 분이 있어야지 그쵸, 이렇게 그쵸. 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당황하지 않게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학을 떼고 도망가지 않게. 붙잡아줄 수 있는. 근데 현기 쌤 이거 두 번째 얘기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것도 완전 공감. 맞아요. 네. 저 이거 예. 엄청 공감해요. 진짜.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물어보지 못하는 문제에서는 크게 봤을 땐 똑같은데 아유 발제 중에 발제문에 있는 학자가 아닌 경우가 더 유독 그렇죠. 뭐 스터디를 하다가 어떤 선배께서 아까 뭐 얘기 나왔던 뭐 팔머라고 할 때 팔머 뭐 몇 년 연구해서 팔머 어떻게 쓰는 거지? 맞아요. 진짜 맞아요. 특히나 러시아 계통 이쪽 스키. 아까 뭐 퍼스테옵스키 이런 거 있잖아요. 파스tov스키는 저도 그러니까 그럴 때 한번 물어보거나 이거 철자가 어떻게 검색하죠? 라고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혼자서 비슷한 발음인 것 같은 그 한글로 이렇게 써놓고 관련된 주제어들을 이렇게 넣으면서 리스트에서 맞아요. 예, 뭐 퍼스tov스키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PU까지 적어놓고 띄워서 뭐 생성 어디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가 말했을 때 이걸 철자를 모르는 케이스인 거죠. 철자를 모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뭐 개념어에 대해서도 뭐라고 맞아. 하신 거지? 뭐 레알리스 이레알리스도 저거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 들을 때는 맞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단어가 아니니까 레알? 레알리스면 REAL 뭐 ESS인가? 감이 안 오죠. 네, 맞아요. 그럴 저는 그리고 사실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학자, 그러니까 저는 석사 1학기 때 다 같이 스터디를 하잖아요, 선배들이랑. 그래서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진행을 하는 스터디였는데 거기에서 외국 학자들이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발음. 그래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막 선배들은 웃어요. 네. 뭐 어떡해요, 전 모르니까. 근데 야 그거 정말 다 틀리게 읽는구나, 너. 그러면서 기본 막 이러고. 네, 뭐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전 되게 많았어요. 저도 이런 것들 고민 많아서 팁을 한 개 얻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이제 구글에다가 치고 How to Pronounce라는 네. 홈페이지가 있어요. 맞아요. 네. 아니면 유튜브에다 치면은 네네. 그 외국 발음을 다 알려줘요. 아무리 마이너한 것도. 아 진짜요? 네. 오. 그 심지어 어디 오. 발음, 뭐 호주 발음, 뭐 발음 사람들이 이렇게 크라우드처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발제할 때 그래도 막 있잖아요. 막 읽다가 이거 I can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눈부터. 네네네. 그래서 발제 준비할 때는 그 발제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다 찾아보고 미리다. 해놓고 이제 자연스럽게 읽으려고. 네. 저도 좀 그렇게 똑같은 툴을 이용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하면은 뭐 멜축 그냥 다 맞아, 유튜브에서 그냥 다른 거 없이 단어에 대해서 멜축 진짜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적어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못하고 뭐 아까 퍼스트 옵 스키도 저희 이 양반은 네. 뭐 저자는 이분은. 뭐 필자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구글 신께 여쭤봐서 그래 좀 있어 보여 그리고 발제할 때. 저희 지금 알았네요, 그거를. 예, 이런 팁을 지금 알았어요. 저도 진짜 지금 좋네요. 예. 저는 그 한글라이즈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국적이랑 그거를 치면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좀 그걸 썼었는데 국적 없이 또 그게 되나? 그게 더 좋아 보이는데. 국적을 찾아내야 돼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찾아가지고 그 국적이랑 그 영어 스펠링을 치면 어떻게 읽으라고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말고보다 이거 훨씬 좋아 보이는데. 꿀팁이네요, 꿀팁. 진짜 꿀팁이네요, 이거. 근데 그렇게 해도 잘 해결 안 되는 게 뭐 BOIJ 네, 네네, 보이. 보이. 사람마다 다르게 읽더라고요. 보이라고 읽기도 하고 네. 보에이라 읽기도 하고. 그 옛날에는 뭐 최영현 선생님이 딱 하시기 전에 그 옛날에 V라고 더 많이 했더라고요. 그냥 O를 그냥 읽어버린 거지 뭐. 네. 네덜란드 맞아요. 분이죠, 네덜란드. 네, 맞아요. 네. 잘 모를 때 그냥 BC, B군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약간 근대 소설 느낌인데 이 사람도 아니고. 이제 뭐 다음 질문 뭐가 있죠? 권경련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앞에 선생님들이 하신 어떤 고민거리랑 관련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스터디는 우선 석사과정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아까 나왔던 어떤 그런 질문에 관련돼서 사실 이제 뭐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그런 강의 때랑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선배님, 그러니까 박사 선생님들이랑 하실 때 이거를 저희가 좀 이렇게 모르는 티를 내기도 죄송스러운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데 근데 모르는 티를 내면은 좀 너무 이것도 몰라? 이런 반응이 올까봐 약간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생 일만 하는 스터디에서는 그래서 약간 질문의 어떤 그런 게 되게 거침없이 막 이게 읽다가도 제가 뭐 예를 들어 제가 준비한 발제인데도 읽으면서도 사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네, 계속 이제 발제를 하고 그럼 이제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거 뭐 이렇게 다 하나씩 이제 알려주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반대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고민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 아까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과연 정확히 내용을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저희 이제 한국어 형태론 유형론 수업에서 그 단어 기반 모형을 하던 도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미리 이제 공부를 해가고 있었는데 어느 예시가 나왔어요. 관련된 예시가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이 예시가 오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오류 아니야? 이랬더니 이제 3명이 다 이렇게 보고 이거 오류인 것 같다. 이거 잘못됐다. 우리 가서 말씀드리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 수업에 가서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봤더니 그냥 오류가 아니었고 저희 셋 다 잘못 순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싹 스쳐 지나가던 생각이
아 이렇게 3명 다 모르면서 진행을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잘못 다 이해를 하고 진행을 했을 때 누가 고쳐줄 수 없으니까 아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고 되게 약간 오싹했던 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철자의 오류였던 거예요? 아니면 철자의 오류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는 그 예시가 이제 오타로 생긴 오타로. 네, 외국어 오류로 아, 네, 그 예였어요? 네, 다른 외국어에 대한 예시였거든요. 막 약간 특이한 언어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그쵸, 막 그거 그런 유형론. 네네네, 막 유형론이어서 뭐 끝에가 NNS 뭐 이렇게 끝나는 예시였는데 음. 저희는 뭐 아 이거 S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 그냥 그게 맞는 네, 그래서 옛날에 선지 쌤이 그 하시던 스터디에서 인형 쌤 같은 역할이 필요한 거네. 그렇죠. 네. 자주는 아니더라도 뭔가 질문했을 때 받아주고 이거를 짚어줄 수 있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자문위원 역할이 딱 있으면은 네. 정말 오히려 더 스터디가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렇게 이제 뭔가 날개를 펼 수 있는데 네네 그것도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모든 경우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게 경제적이죠. 뭐 내가 다시 찾는 노력을 덜고. 근데 그게 없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을 뭐 섭외할 수도 없고. 근데 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 하면서 뭐 우리 그 이현희 선생님 강동 모임에서도 늘 그러잖아요. 추가 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조차도 이제 어떤 거를 하다가 뭐 문법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이제 당신께서 좀 솔직하세요. 그냥 잘 모르시고 하면은 그 관련 전공자 누구한테 이제 이 관련해서 뭐를 좀 다음 주에 조사를 해와라. 뭐 그렇게 해서 이해를 뭐 도와 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뭐 양태 관련 그걸 있는데 뭐 바이비 어쩌고 팔모 어쩌고 이런 건데 모르면 그때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음 주에 이거 뭐 자기 좀 하고 싶으면 내가 좀 이게 어떤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내가 추가 발제를 좀 해서 그러니까 본 그 책의 그 진도가 좀 더뎌질지라도 예 그렇게 하는 수가 뭐 최선이 아닌가. 그 관련해서 제가 딱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제가 그 아까 저희 동대에서 운영하는 스터디 중에 그 기반 이론 기초 이론 스터디가 그거를 처음 만든 게 저였는데 제가 처음 만들면서 제가 이런 거를 읽고 싶어서 그때는 그리고 사실 개론서만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뭐 연구를 하거나 뭐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읽어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배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좀 이거를 그 좀 학기가 낮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될 건데 그래도 선배들이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선배들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 박창영 선생께서 저한테 딱 이야기를 했던 게 너희들끼리 해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예. 그리고 사실 냉정히 말해서 너희들끼리 한번 지지고 볶고 하면서 찾아보고 틀려도 보고 이래야지 공부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딱 일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끼리 결국 운영을 했었던 그렇죠. 기억이 결국 있습니다. 뭐가 부족할 때 무엇을 찾아야 되나라고 하는 거를 실패도 해보면서 네. 터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허인영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 박진호 선생님이나 되게 박학다식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수고를 덜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습 능력을 그러니까 탐구 능력을 상실까지는 저도 못하지만 예. 오라클을 받아. 네. 제가 스터디 관련해서 그렇고 아까 뭐 얘기했던 뭐 하다못해 뭐 참고 문헌 찾는 스킬이라든지 뭐 아까 뭐 발음 찾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삽질이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긴 해요. 예, 뭐 스터디도 뭐 만약에 2년 동안 했는데 뭐 책을 4권을 봤다. 그 중에 3권은 거의 뭐 도움이 안 된 것 같다라고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해도 물론 그냥 긍정주의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언젠가는 다 이게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희 네. 스터디 할 때 인영 선배가 항상 계셨던 게 아니고 이제 방학 동안은 굉장히 바쁘셔서 거의 뭐 격주로 오실 때도 있고 못 오실 때도 있고 그랬는데 못 오실 때는 저희가 3시간 동안 저희끼리 지지고 볶고 다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카톡방에 선배가 계시니까 저희가 진짜 3시간 동안 열심히 탐구를 했는데 결국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이거였다 이러면서 한두 개의 질문을 마지막에 카톡방에 남겨놓으면 선배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런 책을 보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경렬 쌤이 그때는 오류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는 오싹했겠지만 네. 그냥 이 그래도 경험은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예, 뭐 그냥 틀린 걸로 알고 뭐 해도 그게 뭐 세상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예.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딱 네. 그 이야기 관련 비슷하게 저희 집에선 저희 집 가온 중에 하나는 갑자기 찜. 그런 저희 집 식을 가온 줬나요? 중에 하나는 세상에 도움 안 되는 경험은 없다. 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느 정도 삽질은 해봐야 사실 배우는 거지라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 삽질 은근히 있어요. 중요합니다. 네. 이게 삽질 한번 해가지고 뭐 하나 찾아내면은 이거 절대 잊혀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뒤에 이제 쭉 얘기를 하고 뒤에 이제 저희 스터디 운영하는 박사과정생들이 이제 올려놓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네.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우리 아까 회의할 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이때 얘기해보자라고 했던 것 중에 지금 생각나는 게 간단히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좀 디테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번역. 스터디에서 주로 저희가 원서를 보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면 이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선호의 문제인데 완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요약만으로 충분하다 아니면 번역서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맞느냐 뭐 아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해서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역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어가 아닌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약을 하다 보면은 잘못 요약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요약이 완벽하게 잘 되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 있기 때문에 사실 완역을 해도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약은 얼마나 그럴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서 저는 그래서 완역을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고려대학교 스터디도 기본적으로 완역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완역으로 이루어지는 게 정착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석사과정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완역으로 점차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선배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텍스트를 보고 싶은 목적도 있으셨으니까 그리고 굳이 전체를 다 안 봐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약 발제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요약 발제를 할 때 문제는 아까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요약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번역이 잘 되는 부분만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을 보다 보면은 뭐 중심적인 내용이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뭐 저자가 곁다리로 얘기한 경우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생략된 발제를 봤을 때 이제 나중에 이해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완역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발제자의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되게 이중적인 이야기인데 전체를 다 발제하기 위해서 발제자가 많이 힘이 든 경우도 있지만 발제자가 전체를 다 발제를 했다고 해서 그 발제 내용을 온전하게 다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발제를 참여하는, 그러니까 스터디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발제자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이제 같이 봐주고 그리고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는 좀 완역 발제문이 있어야 아무래도 서로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노발제는 어때요? 네? 발제를 아예 안 하는 우리 유영론 공부모님도 그 작년이었나 언젠가부터 발제문 제도를 네. 없앴는데 네. 그러면 아예 뭐 텍스트를 읽거나 이런 작업도 안 하고 그냥 토론만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진원 선생님의 물론 이제 지금은 강의인 듯 강의 아닌 뭔가가 이어지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홍재선 선생님도 계시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발제를 하게 되면은 뭐 완역을 하는 게 당연히 그 유희정 선생님께서 가서 놓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가급적 다 하는 게 좋고 요약을 잘못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완역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요것은 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느냐라는 문제인데 당연히 완역을 해서 발제를 하면 다 읽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걸 다 하면은 아까 뭐 이준희 쌤은 토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는데 뭐 스터디 시간이 되게 많으면 모르겠지만 토론 그 당연히 이제 그 토론 시간이 당연히 요약하는 것보다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유형론에서 그 발제문을 폐지한 것도 토론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대로 사실 가지는 않고 있죠. 결국은 말했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느냐 문제 같은데 어떤 분은 뭐 하나를 읽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다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같이 논문이 많이 쏟아지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뭐 많은 걸 이해를 다 해야 되고 하는 시대에 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되 필요한 부분만 깨끼스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뭐 그 편이 더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저도 이제 완역을 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원서를 대상으로 한 노발제로 가면 이 기본 전제 조건이 구성원이 일단 다 읽고 다 이해해서 어느 정도 토론이 가능할 정도로 이해를 한다는 이거잖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각자 사정은 다르겠지만 원서가 상상을 해보면 그렇죠. 근데 저도 원서가 그래서 이게- 아니라면 네네 네. 말씀하세요. 텍스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준희 쌤이 말씀하시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텍스트가 쉬우면 요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 같이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원서 대가들의 원서이면 다 같이 이제 한 문장 문장 읽으면서 완역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다음 학기에 제가 기초 스터디를 여는데 그 표준국어 문법론으로 제가 열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발제자를 없애고 발제문도 없애겠다. 그래서 발제자가 있으면 그 친구 혼자 공부해오고 나머지는 다 그 친구의 발제를 듣는 형식이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책임이 너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발제자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기 위해서 발제자를 아예 없애겠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읽어왔다는 전제하에 토론부터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 그게 맞죠. 네,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책이 그래도 개론서이고 한국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그쵸 합니다. 어려워요. 결국 이게 다 그쵸. 극적인 것 네, 같아요. 그쵸. 최종판 장난 아니에요. 텍스트적으로 중요하고 네네. 아까 그 스터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중에 뭐 참여도.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되게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그 스터디 전체의 그 짜임새가 더 좋아지겠죠. 누구 계속 빠지고 하면은 한 번 빠지면은 흐름을 놓치잖아요. 빠진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그 빠진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해당 텍스트에 대한 그 이해도도 당연히 낮아지고 그러면은 만약 요약 발제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막 자주 빠지거나 뭐 그랬던 사람이 발제를 하게 되면 뭐 그 스스로 이제 보충을 안 했다고 한다면 좀 아직 그 맞아요. 요약도 네.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결국은 이게 다 엮여 있는 문제가 아닌가. 만약에 다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선지 쌤이 말한 그 이제 계획하는 것처럼 다 제대로 이해를 해서 그냥 토론만 하자. 다 이거 적극성이 있고 의지가 다 있으면은 뭐 그렇게 이상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사실 그러니까 저번 학기죠. 저번 학기 기초 이론 스터디를 방식을 그걸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괜히 또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 이론 스터디를 하는데 그 기초 이론 스터디 멤버 그 구성원 중에서 제가 학기가 제일 높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좀 덜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제안을 하면서 대신에 그러니까 발제문도 없고 발제자도 없는 대신에 우리 각자 토론거리 하나씩 가지고 오자.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가지고 오자라고 했더니 그걸 또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반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방식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 방식은 채택이 되지 않은 예 그렇게 됐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죠. 단순히 텍스트 문제도 있지만 어쩌면은 토론을 되게 어떻게 보면 저는 토론을 좀 편애하는 편인데 토론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성향도 사실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거리를 갖고 오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냥
질문거리를 갖고 오는데 그 질문거리도 거창한 질문이 아니라 저는 이제 스터디의 도입부를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냐면 몇 페이지 몇 번째 문단의 몇 번째 줄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으로 도입을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토론거리를 갖고 오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걸 갖고 와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미 이해한 거에 대해서 다 같이 논의해야 할 거리가 될 만한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텍스트를 편하게 읽으면서 내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다. 이런 거를 갖고 오라고 하면 조금 더 부담이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 스토리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빈자리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스터디는 석사 저학기만 아, 오로지 들어갈 수 있는 재입학을 하시네. 입밴당이에요. 이거 네, 지금 전부 학생증 다 꺼내면 바로 그냥. 다 100입니다. 네. 석쌤 못 들어가요. 저도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석사 3학기도 못 들어옵니다. 네, 석사 2학기까지. 저는 이제 석사 2학기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까지가 석사 2학기로 치는 너무 본인 기준으로 와, 하면 본인 기준 아닌가요? 본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내년 되면 3학기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거. 내년 되면 3학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다 박사 3학기 되는 내년에 똑같은 스터디를 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잘 되면 또 다른 텍스트를 가지고 해볼 그렇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다들 그럼 번역서가 있는데도 원서를 읽는 방식을 선호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고대에서도 가끔 번역서가 있는 거를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이비 1985처럼 번역이 그래도 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일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요약 발제를 하되 용어는 우리끼리 합의본 용어로 좀 통일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번역본은 참고를 하자. 그러니까 되도록 참고해서 가져오자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바이비 1994 같이 번역서가 존재하지만 번역서를 이해하는 게 오히려 원서를 보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론 완역을 되게 번역해 오신 분들도 아주 우아하게 잘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비슷하게 저희도 웬만하면 원서를 읽자라는 주의가 있기는 있는데 그 번역서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는 번역서를 보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그 형태론의 이해 하스펠마스의 형태론의 이해는 굉장히 번역이 잘 돼 있고 심지어 뒷부분에 추가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서만 읽어도 원서 읽는 효과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거는 번역서를 읽었었어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얘기 들으면서 큰일 났네. 이거는 또 아마 이 주제는 나중에도 한번 오늘 얘기 나왔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한번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주 다들 의욕적으로 스터디 이렇게 할 거예요 했는데 한 1년 지나서 과연 어떻게 했나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저 개인적으로 다음번에 스터디 한번 모임,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제안이 어디까지 올라갔나? 아, 최선기쌤의 제안이 어디까지 올라갔나? 그러니까 좀 되게 골목 식당 같네요. 그 솔루션은 어떻게 하고 있나. 발제문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재밌네. 이 발제문 이 집 재밌네. 번역 누가 있어요? 사진 잠깐 내려가 봐요. 자, 그래서 뭔가 그냥 얘기를 막 듣고 저도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답이 나온 건 없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결국 스터디도 마음이다. 네, 결국 사람들의 뭐 참여도 뭐 선정하는 거 뭐 어떻게 하는 역할 이런 거 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고 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새삼. 역시 인문학 인문학이네요. 스터디도 감성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좀 각자 공부하고 있는 방식에서 뭐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또 알려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로 한 분만 오늘 녹음하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석사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례쌤이 한번 오늘 이제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약간 오기 전에는 위축이 약간 됐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스터디를 많이 안 해본 입장이고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왔었는데 와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제 유익한 정보도 많았고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how to pronounce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아니면은 뭐 석사생들로만 구성된 스터디에서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한테 진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 같은 병아리 석사생들이 전국에 분명히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아니 전 세계 전 세계 해외 나가는 팟캐스트인데. 네. 단결하라. 네. 전 세계에 이제 병아리 석사생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랑 분명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이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꼭 들으시고 멘트 너무 좋은데요? 네 좋아요를 누르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저도 한 말씀 더 네네네. 하고 싶은데요. 고대 스터디는 개방형 스터디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대 주변에 대학교가 많잖아요. 뭐 경희대라든지 뭐 서울시립대라든지 뭐 성균관대도 가깝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대학원생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고대에서 같이 스터디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 스터디가 몇 개 돌아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유희정 선생님이었고요. 지금 네. 연세대에서도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저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꼭 가고 싶은데 한번 좀 이제 견학을 한번 네, 한번 스터디 명가로서 네. 견학을 한번 언젠가 꼭 가겠습니다. 조금 먼 학교도 괜찮은가요? 당연하죠. 오실 수만 있으면 네. 괜찮죠. 네. 오실 가는 수만 게 힘들어요. 있으면. 근데 아, 고대가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저희가 방학 때는 낮에 진행되는 스터디도 있어요. 그래서 저녁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시다면은 낮에 진행되는 스터디도 있으니까. 그게 바로 희정 선배가 운영하는 네가 뭘 형태로 좋아할지 몰라서 다 스터디랍니다. 준비했다 이런 느낌인데. 네. 연락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정도 녹음을 하고 저희는 또 맛있는 뭐를 먹을까요? 술을 먹죠. 맛있는 술 먹으면서 남은 이야기들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끝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가는 길 힘들다 할 때 가는 길이 고되나요 싶어했어요. 치즈를 했어요.